펜트하우스 시즌2 시작 전 인터뷰에서 주단태는 시즌2에서 더욱 악랄해질 거라고 말했었죠. 그 악랄함은 오늘 8회에서 전부 다 드러났습니다. 먼저 베로나에게 날개 헤드샷을 날린 진범은 주단태의 힘이 확실해졌네요. 저는 지난 4회 방송이 끝난 뒤 올린 영상에서 주단태의 공연 중 자리와 시상식 때 자리가 바뀐 것을 발견하고 주단태를 범인으로 지목했었습니다. 그 뒤로 하은별이 밀어서 죽인 장면만 나오면서 똥피셜로 전락해버렸는데요. 결국 오늘 최종 범인은 주단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공연 중간까지 세 번째 열 중간 고상하 옆에 앉아있던 주단태는 최종 대상을 발표하기 직전에는 세 번째 열의 맨 끝인 이규진 옆으로 자리가 바뀌어 있었죠. 상황을 정리해보면 주단태는 공연 중간 밖으로 나와서 하은별이 베로나를 트로피로 해한 뒤 밀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뒤이어 하은별은 정신을 차린 뒤 현장에서 도망쳤고 주단태가 등장해 베로나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한 뒤 급하게 자리로 돌아온 상황이네요. 이쯤 되면 민설아를 죽인 진범도 혹시 주단태가 아니었을까 의심까지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피를 보고 흥분해서 눈이 돌아간 주단태의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주단태는 진정제가 투여되지 않는 이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민설아가 죽은 당시 주단태는 피를 보고 흥분해 민설아의 목을 조르다가 꽃병이 깨지는 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칩니다. 이 정도로 돌아버리는 사람이 겨우 꽃병 깨지는 소리에 정신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인데요. 더욱 악랄해진 주단태를 보니 실제 민설아를 죽인 범행은 주단태가 일으켰고 우윤희는 떨어지는 민설아를 잡으려다 손에 목걸이만 걸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하네요. 돌이켜보면 주단태는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음까지 몰아갔죠. 심수련의 약혼자부터 시작해서 민설아, 민원장, 주예인, 심수련, 하윤철, 거기에 베로나까지 정말 펜트하우스의 절대 악 캐릭터는 확실한 듯합니다. 지금 나혜교에 대한 논란이 뜨겁죠. 이 나혜교가 진짜 나혜교인지 아니면 나혜교인 척을 하는 심수련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나혜교가 심수련이 확실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8회 그리고 9회 예고편에서는 나혜교가 심수련임을 너무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먼저 나혜교는 주단태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분명히 2년 전 로건리아의 통화에서는 주단태를 배신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주단태 역시 나혜교가 자신을 배신하고 훌쩍 떠나버린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똥촉인 주단태조차 나혜교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그녀를 공격할 정도면 말 다한 거죠. 그리고 예고편에서 석훈이와 석경이를 몰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나혜교는 쌍둥이들이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냈기 때문에 아이들과 특별한 정도 없다고 말했었고 주단태도 바로 그 말에 수긍을 했었죠. 이 말은 실제로 나혜교는 아이들한테 전혀 감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내가 바로 심수련이요 하고 광고하는 정도죠. 일단 지금의 나혜교가 심수련이 맞다는 가정하에 더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나혜교는 오윤희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을 눈치채고 오윤희 앞에서 자신이 나혜교임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즉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혜교로 돌아온 심수련은 왜 오윤희와 로건리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심수련은 시즌1에서 주단태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로건리, 오윤희와 합동 공격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주단태의 힘은 막강했고 그 복수의 결과로 심수련은 사망, 오윤희는 범죄자, 로건리는 돈만 뺏긴 채 미국으로 쫓겨나게 되었죠. 심수련은 그때의 상황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결국 자신의 복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을 전부 힘들게 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두 번째 복수에선 로건리나 오윤희에게 말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서 직접 복수를 수행하러 온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련은 복수를 위해서 2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남자 경호원 1명 정도는 우습게 때려눕히는 무술 실력은 물론이고 백발백중하는 권총 실력까지 연마하며 혼자서 진행해야 할 복수의 준비를 해왔던 것이죠. 물론 심수련의 단독 복수 계획은 조만간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로건리나 오윤희가 금방 나혜교가 찐수련임을 알아챌 듯한데요. 9회 예고편에서도 로건리는 나혜교에게 틀림없이 당신 맞잖아 하면서 나혜교가 심수련임을 눈치챈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나혜교는 자신이 심수련임을 밝히고 로건리, 오윤희와 함께 복수의 삼각편대를 멋지게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로건리, 심수련, 롱령 커플을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애매모호한 커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암시도 보였죠. 오윤희는 로건리에게 심수련과 어떤 사이였냐며 단순히 민설아의 양오빠와 친엄마의 관계였냐고 물었죠. 이에 로건리는
자신이 꼭 지켜주고 싶었다라며 애매한 대답을 했는데요. 뒤이어 주단태에게서 나혜교를 구출하며 쓰러진 나혜교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인공호흡인지 사심 가득한 키스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장면에서 롱령 커플이 성사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는 옛날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둘이 잘 어울리긴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엄마와 아들 관계인데 아무튼 이 애매모호한 커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하은별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석훈은 하은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자신에게 돌계단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라는 멘트로 돌계단에서 구른 베로나를 기억하도록 유도했죠. 천서진은 하윤철에게 약을 계속 먹이고 있는데도 하은별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다며 불안함을 표출했죠. 아마 그 약은 기억세포를 죽이는 신비의 약인 듯한데요. 신기하게도 하은별은 점점 기억을 되찾고 있죠. 역시 그 중간엔 진분홍이 있는 듯합니다. 즉 천서진이 챙겨준 그 약을 진분홍이 중간에서 다른 약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죠. 그렇게 하은별은 조금씩 기억을 되찾고 결국 자신이 베로나를 트로피로 해하고 밀친 것까지 기억해낼 듯하네요. 하루빨리 하은별도 인과응보의 죗값을 치르길 바라봅니다. 강마리는 힘들어하는 오윤희를 데리고 자신이 일하는 마리탕으로 데려와서 일을 시킵니다. 강마리는 두 가지 의도로 이 일을 준비한 듯한데요. 먼저 힘들어하는 오윤희가 청소에 집중하며 잠시 괴로운 생각을 접어두라는 의도가 있었을 듯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오윤희에게 지원군을 붙여주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 지원군은 바로 누가 진천댁을 하대해! 의 주인공 송회장이죠. 오윤희를 위로해줄 의도만 있었다면 굳이 이 먼 곳에 있는 마리탕까지 데리고 올 필요는 없었겠죠. 다음번에도 청소를 같이 하자며 오윤희를 이곳으로 안내한 뒤 자연스럽게 송회장과 만나게 해서 오윤희와 연결시켜 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의원들도 꿈뻑 죽는 송회장의 재력과 권력이 오윤희의 복수에 어떠한 힘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주단태 못지않은 악녀 천서진이 오늘따라 참 불쌍해 보였죠. 시즌1과 달리 시즌2의 천서진은 몰락의 캐릭터로 전락했습니다. 천서진은 오윤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지난 25년 전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으며 하윤철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징징거렸습니다. 또 주단태의 계략에 당하며 자신과 은별이의 범행을 녹취당한 천서진은 주단태에게 무릎 꿇으며 시키는 대로 뭐든 하겠다는 굴욕을 보였죠. 결국 천서진은 주단태와 강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청와재단 이사장 사임은 물론 청와재단을 통째로 주단태에게 뺏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듯합니다. 천서진에게도 나름의 카드는 있죠. 천서진은 주단태 옆에서 그의 수많은 비리를 함께 해온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에게 접대를 하며 청탁을 하는 장면에서도 함께 있었죠. 천서진이 이런 자료들을 모아서 반격의 카드로 꺼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설마 자신이 평생 증오하며 살던 오윤희와 한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든 천서진이 한 번쯤은 꿈틀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저는 9회 예고편 뇌피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